플러싱 머레이힐 인근에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낙서에 대해 지역 한인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급감했던 영주권 취득 한인이 올해 급증하면서 2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러쉬 바람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인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대체로 사실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펄팍타운이 한국어로 된 타운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역 인근에 인종차별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역 한인들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플러싱 머레이힐역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인과 아시안을 비하하는 낙서가 3차례나 발생해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역사 표지판과 광고판에서 아시안과 중국인들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된 이후 17일과 20일에도 한인들을 비난하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어떤 특정 인종을 타깃으로 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또 너희들이 이 타운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자기들이 플러싱을 건설했다. 이러한 낙서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등 한인들은 이 같은 인종차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의 순찰 강화는 물론 역 주변에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역 주위에 지금 카메라가 CCTV가 지금 설치가 됐냐고 물어보는 데에서 MTA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뿐 아니라 모든 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모든 역에 CCTV가 있어야 되겠고. 머레이힐 역 주변은 70여 개의 가게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중 다수가 한인이 운영하고 있어 먹자 골목으로 불리며 플러싱을 대표하는 한인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열차 이용객과 주변에 4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치안 유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급감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급증하면서 2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2만 1,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 회계년도에 비해 27%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지난 2005년 26,562명을 기록한 이후 10년간 꾸준히 2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지며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지난해 다시 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3,463명으로 61.7%를 차지했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7,053명, 가족이민 1,250명, 추첨 영주권 7명, 난민자 9명, 기타 19명 등의 순입니다. 이 기간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118만 3,50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멕시코가 17만 4,5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만 1,772명의 중국과 6만 6,516명의 쿠바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지난해 모두 47명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27명, 난민자 12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논쟁도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러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주는 18개 주 20개 도시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말에도 3개 주 18개 도시 카운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 시간당 4센트가 오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달러가 오르는 곳 등 인상폭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2022년까지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등과 같은 9개 주는
물가 상승분에 따른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4센트, 20센트로 인상폭이 비교적 적습니다. 미네소타는 사업체 매출 규모 50만 달러 이상과 미만으로 분리해 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은 10.75달러에서 11.75달러, 메인은 9달러에서 10달러로 1달러씩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가주는 작업장 규모에 따라 26인 이상은 10.50달러에서 11달러, 25인 이하는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50센트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최근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면 UC 버클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 10명 중 6명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5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스캔들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대답은 32%에 그쳤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36%에 그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추문 의혹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48%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모두 1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스캔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05년 10월 유부녀 유혹 경험을 털어놓는 내용의 음담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직 사퇴를 요구받았으나 모든 의혹을 부정했고, 최근에는 미투 열풍이 불어닥쳐 의혹이 다시 부각되자 해당 여성들에 대해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요금만 오르지 서비스 개선은 없는 뉴저지 트랜짓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트랜짓의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20일 필 머피 차기 주지사는 새 교통국장에 다이앤 구티에레즈 스카세티 전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사장을 임명하고 트랜짓의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뒤로 한 채 최악의 서비스와 사고로 악명이 높은 트랜짓을 객관적 시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경험이 풍부한 스카세티를 임명한 것입니다. 스카세티는 2010년 크리스티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20년간 몸담았던 턴파이크 공사와 교통국에서 물러났었던 인물입니다. 트랜짓의 서비스는 그동안 더욱 악화됐습니다. 2년 전 정시 도착률 95.2%는 92.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의 정시 도착률은 87%로 나타났으며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정시 도착률은 지난 11월 기준 81.3%에 불과합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 차질은 시설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내부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 수년간 고용과 승진, 특혜 등에 개입하면서 고급 기술자들이 사직 또는 이직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랜짓 요금은 2차례나 대폭 인상됐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머피 차기 주지사의 스카세티 교통국장 임명은 트랜짓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이 한국어로 된 타운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타운정부 웹사이트는 팰리세이즈 파기 처음입니다.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한국어로 제작한 타운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펠파크타운은 앞으로 한 달 정도 한국어 웹사이트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공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타운 정부가 영어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타운 측은 시범 운영 기간 사이트 개선 사항이 있으면 타운 측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웹사이트에는 펠팍 역사를 비롯 주민들이 알아야 할 타운 정부의 공지사항과 타운의 각종 발급 서류 신청 양식, 다운로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 증가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구 증가가 안정되면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뉴욕주 인구 증가율은 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2017 주별 인구 집계 현황을 발표한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인구는 총 1937만 8,11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7.7%로 상위 5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5.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006년과 비교하면 뉴욕주의 인구 증가율은 0.07%에 불과해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 4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인구 증가율은 0.72%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3,953만 6,653명이었으며 텍사스 2,830만 명, 플로리다 2,098만 명 등의 순입니다. 뉴저지주는 0.3% 증가한 900만 5,644명으로 11번째 랭크됐습니다. 살수록 어렵고 팍팍하다고들 말합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현 재정 상황이 50년 전보다 더 나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38개 나라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 재정 상태 현황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인 나라는 나이지리아, 케냐, 브라질, 프랑스, 헝가리 등 18개 나라에서 많게는 54%가 적게는 39%가 현 재정 상황이 50년 전보다 좋을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내 응답자는 41%가 반세기 전보다 지금의 재정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 일본, 독일, 스웨덴, 베트남, 터키 등의 국민들이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이 반세기 전보다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현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인도, 베트남 등 50년 전 전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국가의 국민들이 현재 재정 상태를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9.11 이후 끝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테러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 재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과 한국민들에게 익숙한 안보가 이제 미국민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기프트 카드는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연말 선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프트 카드 보안은 취약해 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연말 선물로 받는 기프트 카드의 보안 허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 정보를 빼내는 유형입니다. 백화점 체인 놀스트롬의 기프트 카드는 타사에 비해 핀 번호가 짧고 원거리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해커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커들은 활성화된 카드의 핀 번호를 손쉽게 알아내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제3자의 카드 정보를 팔아 현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놀스트롬 측은 기프트 카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것을 당부했으며 만약 기프트 카드 스캠을 당한 경우에는 가맹업체가 아닌 카드 뒷면에 기재된 안내번호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민은 기프트카드 구입에 28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성인들의 교양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교양과 문화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인 교양 강좌는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주 동안 진행되며 초중급 영어와 초급 컴퓨터, 스마트폰 강좌로 구성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강좌는 기본 사용 방법부터 이메일, 사진, 각종 애플리케이션 활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 문화 강좌는 내년 2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주간 운영되며 서예와 한국화, 사물놀이, 기초 한국 무용, 전통 노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경찰의 총기 사고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보다 14건이 줄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경찰 32명이 170차례 총을 발사해 지난해 70명 304차례 발사해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 충격기 사용 횟수는 2,372건으로 지난해 1,710건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6 회계년도 국가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모두 257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4.8%로 집계됐습니다. 남아 197명, 여아 60명으로 1에서 4세 영유아가 253명, 나머지 4명은 5세 이상이었습니다. 출신 국가별 입양 아동은 중국이 2,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콩고 365명, 우크라이나 299명 순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보복성 음란물로 불리는 타인의 음란물 무단 인터넷 게재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타인의 신체 일부의 사진이나 성행위 관련 영상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최고 15년에 해당하는 클래스 C 중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무단 음란물 게재 피해자의 71%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연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커브를 이용해 택시를 탈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스마트폰으로 커브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2NODWI를 입력해 결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흐린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춥겠습니다. 목요일도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